네, 안녕하세요. 최강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리니어 이큐테이션, 성형 방정식을 어떻게 프로그래밍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가, 그중에서 우리가 배운 넘파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파이를 일단 부르려면 호출부터 해야 되는데요. 호출 전에 여러분 설치부터 하셔야겠죠? 설치부터 하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키 R을 누르고 CMD, 이 과정을 굳이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 중에서 한 2주차 정도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저는 이제 ORK목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들 방법으로 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ORK목 하고 엔터를 치시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 넘어갔네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 환경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콘다 인스톨, 그다음에 numpy, 이렇게 콘다 인스톨 numpy, 요거 콘다 인스톨 numpy를 설치한다는 명령이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이제 numpy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돼 있네요. 그래서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numpy 설치를 했고요. 자, 여기서 numpy를 설치를 하셨으니까 이제 실행을 시키실 수가 있겠죠. D 드라이브로 가셔서, 저 같은 경우는 D 드라이브인데 여러분은 또 다르겠죠. 자, 워크스페이스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저는 뭐 가천 ORK목 요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주피터 노트북 실행시켜 주면, 저는 아직 이렇게 안 고쳐가지고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 그 크롬에서 실행을 시키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하시면 이제 크롬에서 뜨겠죠. 자, 코드 5주차로 가셔서, 저는 이게 numpy example에 이미 다 코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실행을 시켰을 때 아무런 에러가 없으면 이게 설치가 제대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서 뭐 설치가 호출이 안 됩니다 이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번 코맨드 창을 껐다가 다시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실행시키시면 별 문제 없이 실행될 것 같아요. 자, 뭐 임포트 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 한번 배우시긴 하셨을 건데, 여기 as라는 거는 그 알리아스, 그러니까 별칭을 사용하는, numpy를 앞으로 np라고 부르겠다라는 의미예요. numpy 너무 기니까 np라고 일단 줄여서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계적인 약속 같은 거고, 텐서플로우라고 또 유명한 모듈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하는 요즘 소위 유명한 그 인공지능 모듈인 딥러닝 모듈인 텐서플로우는 TF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줄여서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줄여서 많이 부른다는 거니까 numpy도 그냥 np로 호출을 한다는 거 정도를 하고, 일단은 numpy도 우리가 전에 리스트에서 배열을 생성했듯이 그냥 리스트 배열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원 벡터는 2디멘셔널 벡터, 저는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1차원 벡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np array 1, 2, 3, 4, 그러니까 1, 2, 4, 5, 8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고, 한번 찍어보면요, 이렇게 찍어보면 이게 타입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일단은 array를 생성해라, 그 다음에 array의 타입은 플로웃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rray를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찍히고요. 타입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array, 그러니까 0, 1, 2, 3의 타입은 플롯 64로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64라는 건 64비트의 플롯 데이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소수점은 사실 0.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가 64비트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의 크기가 64비트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혹시 소수점이 많이 나오는 계산이 필요할 경우는 64비트까지 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실 때는 32비트로 하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뭐 이제 이런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구분을 안 할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인테저로도 계산을 하게 될 건데, 어찌됐건 현재 상태는 구분 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플로웃이라고 넣을 수가 있고, 플로웃은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이죠. 기본적인 플로웃 말고 numpy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를 넣어주려면 np 한 다음에 점을 찍고 여기 데이터 타입을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타입은 이제 numpy에서 가장 큰 특징인데요. numpy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데이터 타입만 배열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이썬의 리스트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리지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타이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나믹 타이핑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하나의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뭐 캐릭터 스트링이 들어간다는 거, 여기는 인테저, 여기는 뭐 소수점 플로트 타입들이 들어가 있을 건데, numpy는 기본적으로 C의 array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타이핑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numpy가 하나의 데이터를 생성할 때 쓰는 그 메모리를 쓰는 방식인데요. 파이썬의 리스트, 오리지널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있고, 아이템의 각 주소를 이렇게 링크로 연결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컴공과에서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나 이런 거 배워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좀 이해가 가실 건데 어떤 레퍼런스의 주소, 그 데이터가 있는 주소값만 이렇게 아이템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에 비해 넘파이는 그게 아니라 똑같은 크기로 연속돼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게 돼요. 그러다 보니 가장 좋은 장점은 계산이 굉장히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연산 속도를 위해서 이런 다이나믹 타이핑을 포기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벡터를 생성할 때 뭐 스트링도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죠. 한 번에 이렇게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나중에 계산할 때는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을 생성할 때 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1, 4, 5에 뭐 이게 그 5 같은 경우에 스트링이죠. 스트링 타입으로 넣고 이걸 플로트로 하게 되면 이걸 자동적으로 플로트 타입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 타입을 보게 되면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데이터 타입을 변환해서 어떤 타입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코드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플로트 하면 플로트 64로 돼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데이터 타입 전체에 D 타입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 64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P32로 하면 이런 식으로 플로트 32로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인테저 타입도 가능합니다. 인테저 타입도 이렇게 int 32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정도를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넘파이는 데이터 타입을 고정시킨다. 하나의 데이터 타입으로 넣어준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 값이 다르더라도 얘가 딱 보고 이거는 플로우로 변할 수 있으니까 플로우로 변신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방식은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아마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쓰시는 게요. 거의 뭐 없을 거예요. 거의 그 수업에 기본적으로 쓰는 데이터 타입들은 다 여기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테저 타입 또는 플로트 타입만 쓰게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루비라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 쓰면 이것도 안 쓰게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파이의 값을 할당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그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위치의 값을 할당할 수 있는데 이 위치를 지정해 주는 게 파이썬이랑 조금 다릅니다. 파이썬의 리스트랑 조금 다른데 자, 넘파이 이렇게 쓰신 걸 보게 되면 1, 2, 3, 4.5, 5, 6 뭐 이런 식의 어떤 하나의 이렇게 안 예쁜데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자, 1, 2, 3, 4.5, 5, 6 이런 식의 어떤 매트릭스를 하나 생성했어요. 그럼 0,0은 어딜까요? 0,0은 앞에는 로우 0,0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 값을 1을 출력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는 이제 리스트랑 똑같은 형태죠. 이런 식으로 값을 출력할 수도 있고요. 할당도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0,0에 12 하면 여기가 12로 변하겠죠. 0,0에 5 하면 여기가 5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3차원 배열이면 하나 더 있겠죠. 근데 우리가 2차원 배열밖에 안 쓰기 때문에 먼저 로 행에 대한 값, 그다음에 컬럼 열에 대한 값을 각각 넣어줄 수 있다. 이게 로, 이게 행, 이게 로, 이게 행. 네. 이런 값들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코드로 역시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1, 2, 3, 4, 5, 6을 선언했죠. 0,0에는 1이 들어가 있고 이게 두 개 같은 거냐? 또는 0,0만 찍어봐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0,0에 12를 할당시켜줬죠. 만약에 0,1에도 12를 할당시켜주면 역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위에까지 올라가서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은 이거 보여주기 전에 A의 값은 1, 2, 3이에요. 근데 12를 할당한 다음에 1, 2, 3 값은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0,1. 0,1이면 어디죠? 네. 0,1이면 여기죠. 여기에 이제 12를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0,1에 다시 12를 넣어보시면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ESC를 누르고 DD를 누르면 이게 VI 에디터라는 방식이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지울 수가 있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0,0에 5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값을 할당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자르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기존의 파이썬에서는요. 어떤 값에 보통 이렇게 원디멘셔널 어레이라고 원디멘셔널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작부터 끝 앞에까지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지정을 해서 값을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넘파이 같은 경우는 2디멘셔널 어레이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냐면 이거는 행의 전체예요. 행의 전체란 뜻이고 행의 두 번째부터 끝. 그러니까 행의 전체니까 요거 두 번째 다 하고 두 번째부터 끝이니까 요것도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하면 쉽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행의 전체니까 요거 전체죠. 그 다음에 열에서 두 번째 이상이잖아요. 두 번째 이상. 그러니까 0, 1, 2. 두 번째 이상. 그래서 3, 4, 5, 8, 9, 10. 요게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을 해서 3, 4, 5, 8, 9, 10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사실 요걸로 보면 다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안 지워지네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칸, 첫 번째니까 0, 1이죠. 첫 번째 행에 1, 2, 3, 4, 5 이렇게 했으면 1부터 3까지니까 0, 1, 2, 3, 4, 5죠. 0, 1, 2, 1부터 하나, 둘, 세 번째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요거 두 값만 나오기다. 그래서 값은 7, 8만 나와야겠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답이 있긴 하지만 또 보시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로 쳤을 때 로우의 0번째를 제외하고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사실 없죠. 파이썬도 마찬가지지만 이 범위를 넘어가면 그 범위 앞까지 범위에 넘어가기 전에 답이 나오는 데까지는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0번째 행, 2번째 행에서 1번째 행만 이렇게 6, 7, 8, 9, 10을 이렇게 찍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네, 펑션이에요. 펑션이라는 건 이제 파이썬의 여러 가지 값을 생성해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뭐 합치거나 뭐 자르거나 이런 건데 일단은 하는 A 렌즈예요. A 렌즈는 어떤 값을 생성해 줍니다. 30까지. 이거는 그냥 렌즈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29까지에 해당하는 값을 생성해 줍니다. 하나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원 디멘셔널 벡터, 이건 그냥 벡터죠. 원 디멘셔널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값이 30까지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어레이 렌즈는 인테저 값만 하니까 인테저 32로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쉐입이에요. 리쉐입은 요거를 쉐입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쉐입이라는 거는 이 매트릭스의 크기거든요. 넘파이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스를 핸들링해요. 벡터를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를 핸들링하는 건데 리쉐입이라는 거는 행이 5고 열이 6인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 5 그러면 넘어가겠죠? 6이니까 6까지 나겠네요. 그 다음에 7, 8 다시 하겠습니다. 0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자, 행이 5개 있고 열이 6개 있는 하나의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0,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11 해서 쭉쭉쭉쭉쭉 6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리쉐입 그 A 렌즈를 해서 쭉 펼친 다음에 하나의 원 디멘셔널 매트릭스로 쭉 펼친 다음에 다시 5,6의 매트릭스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매트릭스를 그 두 개의 기존 매트릭스를 두 개, 2디멘셔널 매트릭스로 리쉐입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물론 3차원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3차원을 하기 쉬울까요? 2, 3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3차원으로 리쉐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3차원 어차피 안 쓰기 때문에 복잡하게는 안 할 거고 반대로 6행에 5 컬럼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리쉐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로줍니다. 제로는 그냥 0으로 만들어진 행렬 10개를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로로 만들면 10개 행렬로 만들어라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2,5라고 나오면 쉐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의 크기. 그래서 2x5 매트릭스, 2x5 매트릭스, 2x5 제로 매트릭스를 만들어라. 그 다음에 2x5 매트릭스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나오죠. 2x5 매트릭스를 만들 때 인테저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ndim은 뭐냐면 디멘션, 어떤 넘버 오브 디멘션이라고 해서 차원의 크기예요. 그래서 2,5에 mdim이라고 치시면 그 차원의 크기니까 이제 2차원 행렬이죠. 2차원 행렬이라는 것을 로우 기준으로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원의 크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3차원 행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 뭐 3차원 행렬이다, 뭐 또는 4차원 행렬. 우리는 4차원까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는데 mdim은 넘버 오브 디멘션, 디멘션의 크기를 표현한다는 거 정도를 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쉐입은 그 전에 만들었던 매트릭스의 크기예요. 매트릭스의 크기. 그래서 사실 2,5가 그대로 내려오게 되죠. 매트릭스의 크기를 알 일이 좀 있는데 가끔은 매트릭스 크기에서 행의 크기, 그 다음에 열의 크기만 이런 식으로 뒤에 그 값을 하는 인덱스 값을 넣어줘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튜플 형태로, 이게 타입이 튜플입니다. 타입은 튜플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된다더라. 네,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행열을 만들 수 있으면 역시 1만 다 들어가 있는 행렬을 만들 수도 있겠죠. MP1은 1만 다 들어가 있는 행렬이에요. 그래서 5,1은 5x5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고, 역시 이건 플롯 타입으로, MPT는 이제 비어있는 행렬. MPT 행렬이랑 그럼 영행열이랑 뭐가 달라요? 할 수가 있겠지만, MPT 행렬은 사실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행열은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이제 0이 들어가 있는 걸 보이죠. MPT 행렬도 0이라는 값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값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값이 할당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영행열이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행열로 값을 먼저 할당해주고 많이 쓰게 되고요. 여기 i라는 거는 이제 다이고널, 그러니까 대각선의 값이 다 1인 값을 할당해주는 매트릭스입니다. 아마 여러분 성형대수를 좀 제대로 배우셨으면 이런 것들이 성형대수에서 다 쓰는 얘기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이게 리로드가 됐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i 값을 쓰시면 이렇게 그 성형대수에서 쓰는 대각선 값이 다 1인 거. 뭐 요게 10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로와 행의 값이 똑같은 위치에 있는 값들만 1이 되고 나머지 값들은 1이 안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I 행렬이죠. 이제 I 행렬은 그 대각 행렬이 다 1인데 그 정방 행렬이죠. 정방 행렬. 그러니까 스퀘어 매트릭스죠. 스퀘어 매트릭스. 예. 같은 크기, 같은 로와 컬럼의 크기가 같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거 항등행렬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항등행렬 맞나요? 단위행렬이 모든 수가 1인, 대각선의 모든 수가 1이고 이 대각선의 모든 수가 1이고 이거의 크기가 컬럼과 로가 똑같은 이런 단위행렬을 만들어주는 게 아이덴티티라는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쓰지는 않아도 그 혹시 선형대수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방식을 좀 알아두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자, 여기까지 넘파이 파트 1입니다. 넘파이 파트 1은 사실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좀 익숙하진 않으실 거예요. 코드를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코딩을 못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코드를 그대로 비끼지 마시고 하나하나 코딩하면서 여러 가지 수학책이나 제일 좋은 건 정석책 하나에서 정석책 연습 문제에 있는 거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쳐보는 그 계산하고 막 이런 거 고1 아마 나오죠. 고1의 매트릭스가 나올 건데 그 값을 한번 쳐보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트릭스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